21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요즘 제주도를 가면 한국말보다 중국말이 더 크게 들려온다고 합니다. 중국인의 단체 관광 문화, 그리고 중국어 특유의 성조 체계 탓도 있겠지만 요 몇 년 새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에서는 제주도에 불고 있는 중국 열풍의 어두운 이면을 짚었습니다. 제주 출신 서보미 기자가 3박 4일간 고향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현지인들은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제주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들로 들썩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나흘 동안 제주를 방문했는데요. 공항, 항구 거리마다 온통 중국인들이 북적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제주에는 108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서 처음으로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열었거든요. 작년에 한국을 방한한 총 중국인 관광객이 한 280만 명 정도니까요. 이 중에 절반 가까이가 제주를 거쳐간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 관광객은 최근 1, 2년 사이에 매우 급증한 건데요. 2009년에만 해도 한 해 26만 명에 불과하던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작년에 108만 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41%에서 64%까지로 커진 겁니다. 제주도를 국한해서 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올 들어선 유입 속도가 더 빨라져서요. 하루에 10,000명씩도 제주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삼다도에는 바람, 돌, 여자보다 중국인이 더 많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주도에는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왔고, 또 90년대만 해도 이제 수학여행 나온 중고등학생들, 일본에서. 근데 이 주류가 이제 중국 사람들로 교체가 됐나 보죠?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제주를 찾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고소득, 그리고 중산층이 아니라 대부분 해외여행을 처음 경험하는 일반 서민층 중국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서 비용도 저렴하게 듣는 제주를 찾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바다와 산 같은 자연 풍경도 매우 빼어나잖아요. 특히 중국인들이 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제주가 최고의 관광지로 떠오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2008년부터 제주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인들에게 무비자, 그러니까 비자 없이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맞물리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 또 이제 중국의 유명 국가 지도자들이 제주도를 찾고 이랬던 것도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중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은 제대로 몰라도 제주는 꼭 한번 가봐야 된다, 이런 또 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관광업을 흔히 이제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이다. 그만큼 이제 투자 대비 산출 효과가 크고, 반면에 이제 환경 부담이라든가 이런 건 적고, 그래서일 텐데. 근데 정작 취재를 해보시니까 제주도 현지인들은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물밀듯 들어오면 지역 소득도 늘어나고 고용도 창출되면서 당연히 도민들이 환영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각종 통계를 살펴보니까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 초 분석을 내놨는데요. 제주의 주력 산업인 관광 산업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 동안 4.2%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때가 이제 중국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다른 시도의 주력 산업 성장률과 비교해 보면 강원도 다음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고용 효과도 매우 낮았는데요. 관광지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음식업과 숙박업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9년간 이 계통의 취업자 수는 오히려 매년 연평균 1.6%씩 감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이 0.7%씩 감소했으니까 감소폭이 한 2배 정도로 큰 겁니다. 이유를 보니까요. 이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관광지에 주로 도민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잘 통하는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대신 취업하면서 도민들의 일자리가 좀 감소한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한복판에는 바우젠 거리라는 중국인의 쇼핑거리가 있거든요. 여기가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중국인 유입으로 가장 이제 도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최근 이곳 상인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니까 절반 정도만 매출 증가 효과가 있다. 중국인들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그 10명 중 6명은 매출 증가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미미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네.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 이미 실제로 내려가서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그 중국인 관광객 시장이 상당수가 중국인 자본에 의해서 점령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여행사 이 업종인데요. 현재 중국인 관광객의 한 80% 정도가 도민이나 국내 여행사가 아니라 중국인들이 차린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하나투어 같은 그 대형 여행사들이 이렇게 중국인들을 데려오고 있어서 도민 여행사들은 여기에 이제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그 중국인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와서라도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되는데 그럴 이제 여건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 중국인 여행사들이 2010년부터 그 제주에 상륙을 했는데 아무래도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내에서 이렇게 숙박을 시키고 가이드를 하고 이런 여행사들을 인바운드 여행사라고 하는데요. 인바운드. 네. 이들이 중국 현지에서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는 아웃바운드라는 여행사로부터 이렇게 손님들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중국에 있는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원래는 인바운드 여행사한테 숙박비나 가이드나 아니면은 뭐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한 20~30만 원씩 1인당 이렇게 3박 4일 기준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 후발 여행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일절 받질 않고 오히려 관광객 한 명당 한 40만 원씩을 얹어주면서 손님들을 모두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 수가 있나요? 네, 대신 돈이 드는 관광지, 유료 관광지는 전혀 가지 않고요. 네. 그리고 하루에도 뭐 한두 개씩 뭐 쇼핑센터 있잖아요. 뭐 인삼을 팔거나 자수정을 팔거나 헛개나무를 파는 이런 곳에 계속 데리고 다니면 그 매출의 한 10에서 50%까지를 수수료로 주게 돼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해외여행 패키지로 갈 때 옵션이라고 부르는 걸 맡겨 넣는군요. 네, 그건 이제 강제조항, 옵션도 아니고 강제조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민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도내에서 관광지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또 이 문제가 이 쇼핑센터들이 보통 중국인들이 세운 쇼핑센터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도민 관광지에서 돈은 안 쓰고 중국인들이 세운 이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하고 중국인들이 세운 관광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중국인들이 세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돈에 흘러드는 중국인의 중국인의 여행비는 많이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제주 도당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일단 제주는 2002년부터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사람과 물류와 자본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국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거는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주는 그중에서도 사람과 물류와 자본의 중심지 중에서도 중국인을 오랫동안 이제 겨냥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제주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수입의 일부가 중국인으로 역외 유출,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호텔이나 쇼핑센터나 음식점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들이 중국 본토로 가다 하더라도 그거는 국제자유도시의 생리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금은 일정 부분 떼게 돼 있으니까 자기들로서는 세수 늘려서 좋고 도민들이야 뭐 어떻게 생각하건 그런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해마다 관광객 유치 목표라는 걸 정하는데요. 올해도 한 220만 명 외국인을 유치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과거 추세적으로 보면 중국인이 올해보다 한 30~40% 늘어난 지난해보다 30~40% 늘어난 140만 명은 와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을 많이 유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다익선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의 이제 세수가 늘면
주민들한테는 이제 돌아가는 재정이 늘어나니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 뭐 호텔도 짓고 숙박시설 짓고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제주도에서 만난 각계각층의 그 전문가들은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주가 그 환경적으로 섬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하수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처리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수용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넘어선 범위에 있어서 중국인들이 과도하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광객들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 자본도 함께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몰려오는 것과 맞물려서 자본 유입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머물 그 숙박시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를 보고 부동산 개발 자본들이 밀려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주에는 9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승인이 됐는데요. 총 3조 10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 지금 제주에 투자를 확정한 그 외국인 자본의 한 97% 거의 절대치가 중국인 자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그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금액은 한 1,500억 원 정도로 전체 약속했던 금액의 5%? 한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조 원 넘게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땅을 불어받고 세제 혜택을 받고 각종 행정 편의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매우 미미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땅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토지 취득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22만 제곱미터로 제주 땅의 한 0.1%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미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원래 그 제주에서 토지를 취득한 그 외국인의 그 순위는 미국 다음 일본이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늘 3위였는데 작년에 갑자기 이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선 겁니다. 전체 누적액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땅을 그 사람들이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러다가 뭐 제주도가 중국 땅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면서요? 네, 그 중국 자본이냐 다른 나라 자본이냐 그 자본의 국적을 떠나서 만약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꼭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인프라에 투자가 된다면 그걸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주의 경우에는 그 자본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왜곡돼 있다는데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3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그 중국 자본의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에 지금 제주는 땅을 아예 국유지든 도유지든 그리고 그 사유지든 간에 무조건 그 판매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 일부 국가들이 한 그 외국인 자본에 대해서 30년, 50년 정도 그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마음껏 개발한 뒤 기부 체납을 하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그 부동산 개발 숙박시설이 지어지면 이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5억 원 이상 되는 그 숙박시설을 사들이면 제주에서 아예 국내 처음으로 영주권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땅을 샀다고 영주권을 내주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거는 거주하는 것과는 그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100번 양보해서 이런 식으로 땅을 판매하는 식으로 개발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그 제주도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생산적인 그런 시설들이라면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투자의 한 80% 이상이 모두 휴양시설이나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이게 그 도민들의 먹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향 사랑이 아주 듬뿍 묻어난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한겨레 21일 기획에서는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해부했습니다. 국정원 사태와 관련한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거리에선 촛불이 타오르는데도 60%대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달라진 미디어 환경, 무기력한 야당
등 여러 요인을 꼽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일까요?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